거기다 거기. 콕콕콕 찍은 것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도대체 뭐냐 이게. 만든 사람이 안 움직이고 같은 힘으로 쳤을 거다. 각도가 틀리니까 모양이 틀려지잖아요. 이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때 이게 아이들 찾는 이 작업, 경찰장. 진짜 이게 왜 버려졌는지, 왜 죽었는지. 대구에서 5명의 초등학생들이 한꺼번에 사라졌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1991년에 일어난 일인데요. 31년이 지난 지금도 아이들이 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장기 미제 사건인 개구리 소년 사건의 의혹을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정민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개구리 소년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네, 그때 당시 실종됐던 5 아이들입니다. 최근 이 개구리 소년 사건의 범행 도구를 알고 있다는 글이 온라인상에 올라왔습니다. 네. 글 작성자는 버니어 캘리퍼스가 범행 도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버니어 캘리퍼스는 이 물체의 길이나 두께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도구인데요. 이 버니어 캘리퍼스가 과연 개구리 소년 사건의 범행 도구일 가능성은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해발 300m 대구 와룡산. 개구리 소년 사건 유가족을 따라 10분 남짓 걸어간 곳은 와룡산 중턱입니다. 애들 있던 자리가 여기 아이가. 그는 20년 전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여기 이제 등산 녹길에 이 동네 사람이 꿀밤도 줍고 등산도 하고 그렇게 지나가다가 보니 애들 옷가지가 보여가지고 등산 스텝기로 이렇게 흩어보니 옷 또 나오고 옷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파출소에 신고를 했던 겁니다. 도롱뇽아를 찾으러 와룡산에 간 5명의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1년 뒤 이곳에서 유골로 발견된 것입니다. 거기다 거기. 그래도 1m 30밖에 안 됐는데. 그래 그 당시 새막대기가 아직 꽂혀 있습니까? 법의학 팀에서 와가지고 줄 쳐놔놓고 그 작업할 때 있는 그대로 있습니다. 법의학 감정을 통해 타살로 추정된 사건. 삼구 이상의 두개골에 있는 소견은 인위적으로 생긴 것이며 생긴 시기는 사망 당시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아이들이 타살당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법의학팀은 세구의 두개골에서 발견된 외상 흔적을 타살의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범행 도구를 알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21일 취재진은 유가족과 함께 경북대 법의학 교실을 찾았습니다. 이곳에는 5 아이들의 두개골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조각조각이 많이 났습니다. 금도 많이 갔고 그래서 템프 붙이는 자국도 있고 그러네요. 보기가 좀 험하네요. 유가족들이 기증한 것입니다. 무슨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상처가 났는가 확인을 못해가지고 연구 자료로 이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기증을 했습니다. 두개골에는 1cm가 넘는 함몰 흔적과 아주 작은 상은 10여 개가 있습니다.
작은 상흔을 확대해 보면 X자 모양처럼 보입니다. 두개골의 상흔만이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 그런데 지난달 범행 도구와 범인을 추론하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겁니다. 일부 비행 청소년들이 버니어 캘리퍼스로 아이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하는 글 작성자. 두개골의 상흔과 버니어 캘리퍼스의 흔적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버니어 캘리퍼스가 잉운의 상흔을 만든 범행 도구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이수정 교수. 여기 있네. 그리고 콕콕콕콕 찍은 것도 있지 않아요? 네네, 콕콕콕. 버니어 캘리퍼스를 그냥 무시를 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두개골에 남은 흔적이 사실은 이제 이게 그냥 이제 칼끝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끝이 만약에 칼이 들어가는 상황이었으면은 끝이 이렇게 이렇게 X자 모양으로 이렇게 그 서로 뭔가 날이 겹친 듯한 이 흔적이 남지 않을 텐데 지금 굉장히 일관성 있는 그 지금 뭐 상흔이 여러 곳에서 그것도 깊지 않게 얕은 어떤 가격 뭐 크게 그 깊이 들어가지 않을 만한 이런 이제 그 가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도대체 뭐냐 이게. 게시글 작성자가 사건이 일어난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에도 주목합니다. 상당히 지금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그 글의 내용을 보면 당시에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 그 곳에 대한 지리적인 그 기억, 지리적인 정보에 대한 기억 이런 것들이 꽤 있는 사람이 올린 글처럼 느껴졌고요. 글을 올린 사람은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도구를 이제 그 주장을 하면서 30년 전에 지인에게 받은 도구가 바로 이거다 이런 사진까지 찍어서 올리고. 네티즌들도 버니어 캘리퍼스로 생겨난 흔적을 공유하며 범행 도구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간격도 그렇고 나타난 그 상처 크기도 그렇고 뭐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대해서는 좀 조사를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상에 제기된 범행 도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어떤 입장일까? 새로운 그 범행 도구 관련해서 좀 의혹이 제기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경찰은 좀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당시에도 네.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제보를 받았는 게 있어요. 이 도구 말고도 다른 도구도 많이 받았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버니어 캘리퍼스였고 예. 그 당시에 이제 번구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실. 그리고 불량 청소년 그 당시에도 수사를 한 사실이 있고 그런 내용 외에는 제가 뭐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죠. 그리고 버니어 캘리퍼스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그래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예정이 있고. 그렇다면 버니어 캘리퍼스가 범행 도구일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취재진은 먼저 40년 동안 다양한 공구를 다뤄온 목공 전문가에게 상흔을 보여줬습니다. 상흔의 모양을 보던 그는 공구 몇 개를 꺼냅니다. 사진 속 두개골의 상흔과 비슷한 흔적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교사님 혹시 생활하시면서 이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글쎄 뭐 제가 한 40년 동안 공구를 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이런 공구는
맞아요. 사용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상이 나오려면 좌우가 두꺼워야 되잖아요. 가운데가 들어가고. 왜 일반 저기 공구는 다 가운데가 파는 용도이기 때문에 가운데가 날카롭죠. 진짜 똑같이 이거랑 똑같이 한다면은 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끝에가 튀어나와야지만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죠. 버니어 캘리퍼스의 흔적이 상은의 모양과 가장 유사하다는 의견입니다. 요게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요게. 네? 네? 요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요게. 이번에는 사건 현장 인근에 있는 공구상을 찾아갔습니다. 버니어 캘리퍼스는 이는 볼트나 이는 굵기를 잴 때 사용하는 공구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안에 내척 측정하는 공구. 그렇고요. 요거는 보통 산업체나 공장 쪽에 이제 치수를 재고 정확한 가공을 위해서 사용하는 공구죠. 좀 날카롭긴 날카롭죠. 때리면 한데 이거를 가격은 취재진이 보여주는 상은의 모양을 유심히 살펴보는 공구상 주인. 한참을 보더니 취재진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 보여 비슷해 비는데. 많이 유사하네. 역시 버니어 캘리퍼스의 흔적과 상은의 모양이 비슷해 보인다는 공구상 주인. 버니어 캘리퍼스를 사용하는 곳이 어디인지 물어봤습니다. 대부분 산업체에서 업체에서 많이 사죠. 주가 여기 성소공단 상대니까요. 그쪽이 많죠. 그 치수를 재려면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물론 학교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뭐 버니어 캘리퍼스를 가르칠 때, 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칠 때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게시글 작성자 역시 인근 학교를 언급했습니다. 취재진은 당시 사건 현장 주변에 위치한 학교를 확인해봤습니다. 학생들이 당시 수업 시간에 버니어 캘리퍼스를 사용했는지 물어봤습니다. 버니어 캘리퍼스를 씁니까? 교과 과정에서? 버니어 캘리퍼스는 정밀하게 측정하는 도구거든요. 우리는 이 버니어 캘리퍼스를 사용할 일이 없어요. 뭐 실습 과정이나 아니면 교과 과정에서 쓰지 않습니까? 그럼 기계과가 있는 학교는 그걸 사용해요. 우리는 처음부터 기계과가 없었기 때문에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도구를 아예 처음부터 쓰지를 않았죠. 다른 학교에도 확인해봤습니다. 옛날엔 배웠고 지금은 이게 이제 버니어 캘리퍼스 하는 게 여기 관련 내용이 없어가지고 안 가르친답니다. 하더라도 그래 뭐 그 당시에 개구리 소년 거 있을 때는 이 내용을 가르칠 수가 있죠. 그 당시에는 교육과정이 있었으니까 학교에서 구입해가지고 애들한테 가르치고 사용하도록 했겠죠. 이번에는 유골이 발견된 현장과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공단을 찾아갔습니다. 이런 공구를 현장에서 많이 쓰나요? 많이 쓰나요? 아 여기 있네요. 크기와 모양이 다양한 버니어 캘리퍼스. 철공장에는 우리 이제 금융 쪽에 주로 많이 써요. 금형? 이거는 있었어요. 아 그때 당시에도? 계속 썼죠. 개구리 소년 사건이 있었던 31년 전에도 공단이 있었고 그때나 지금이나 버니어 캘리퍼스는 흔히 볼 수 있는 도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개골의 상흔이 버니어 캘리퍼스의 흔적과 일치할 가능성은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일까? 먼저
두개골에 난 의문의 상흔에 대해 영상 분석을 해봤습니다. 상흔의 크기를 보니 1에서 2mm 정도로 작습니다. 사진 속에서 실제 왼쪽에 보이는 이렇게 큰 상흔의 형태를 길이를 측정한 게 있어요. 그 길이가 약 한 1cm 정도 되거든요. 이걸 가지고 지금 문제의 그 상흔의 길이 정보를 비율로 계산을 해본 거죠. 여기 보이는 상흔의 비례로 봤을 때는 한 1, 2mm 정도 되는 거겠죠. 두개골에 난 의문의 상흔들. 상처가 난 방향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방향성도 식별이 되는데 세로, 가로 이렇게 있는 것들이 아니고 진짜 한쪽 방향, 사선 방향으로 다 있거든요. 약 한 15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 사선 방향으로 모든 패턴들이 일치하게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상흔의 깊이를 분석하면 공격 방향을 추측할 수 있다는 전문가. 방향성 중에서 어디부터 접촉했느냐는 통상적으로 처음에 충격한 부위가 가장 깊게 파이기 때문에 이 영상 사진에서 가장 깊게 파인 부분은 왼쪽 부분이거든요. 이 상흔의 패턴 중에 왼쪽이 가장 검게 나오기 때문에 왼쪽부터 들어가서 우측으로 지나갔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법의학 전문가인 이정빈 교수에게 의문의 상흔이 버니어 캘리퍼스에 의한 것인지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요거도 깊이는 안 들어갔어요. 거의 같은 힘이에요. 동동동동동동. 거의 같은 힘이에요. 왜? 모양이 거의 비슷해요. 힘의 정도가 거의 같다고 봐야 돼요. 요거는 우발적으로 한번 찍은 거 이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적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1개가 거의 같은 정도다. 그러면 대구 이렇게 상대방 안 움직이고 맞는 사람이 안 움직이고 같은 힘으로 쳤을 거다. 동시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외부의 가격 흔적. 범행 도구는 한 가지일 가능성이 높고 손잡이가 있는 예리한 물체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상당히 날카로우니까 금 안 가고 빡빡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힘이 퍼져요. 그런데 이걸로 하면 꼭 그 자리만 들어가면 안 퍼져요. 날카로우니까 옆에가 안 빼져. 안 깨지는 거예요. 날카로우니까. 예. 그래서 이게 꼭 이렇게 포인트된 이걸로만 찔린 게 아니고 둘력에 의해서도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은 손잡이가 있겠지. 이걸로도 맞았을 거다 이거지. 그렇다면 의문의 상흔과 버니어 캘리퍼스의 흔적은 일치할까? 이걸로 했다면은 되는데 요걸 어떻게 맞아야 저런 각이 나오느냐 요게 요걸로 맞아요 이렇게 이쪽으로 요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런 사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모양을 보면은 이걸로 쳤을 때는 이렇게 각이 나온다고요. 자, 이걸로 쳤을 때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요거 같은 거는 이제 나오려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찍어야 돼요. 네. 이렇게 찍어야 돼요. 의문의 상흔들을 자세히 보면 X자 모양뿐만 아니라 각진 모양도 보입니다. 하지만 버니어 캘리퍼스로는 각진 부분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각이 짚고 한쪽에 뿔이 있고 저기 삐쭉삐쭉 있고 각이 져 있고 삐쭉삐쭉 네모나고 다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건 아니다. 적어도 이건 아니다. 버니어 캘리퍼스가 범행 도구일 가능성은 낮다는 이정빈 교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도구에 의한 손상은 타살의 증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문의 2mm 상흔은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요게 없었다면은 이 건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런데 왜 살인이라고 얘기를 했는가? 왜 남이 관여했다고 얘기를 하는가? 요거예요. 기본이. 두개골에 난 의문의 상흔들. 그렇다면 끝이 뾰족하고 예리한 도구 중에 어떤 것이 범행 도구일 가능성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요와 같은 도구들을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아이들의 두개골을 이걸로 이렇게 찡긴다고 실험을 했을 때 한 번밖에 못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압이 이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게 밀려서 자기 손이 다치거나 아니면 이걸 잡는 엄지가 다칠 가능성이 크거든요. 뭘 칭칭 감아갖고 사용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동시에 여러 번 타격하기 위해서는 끝이 뾰족하면서도 손으로 잡는 부분이 두꺼운 도구여야 한다는 겁니다. 타격식으로 이렇게 때리는 경우에는 이게 팔목에 스냅만을 가지고 공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망치 형태에서 이렇게 뾰족한 형태로 해서 계속 찍는 방식으로 공격하지 않았겠냐. 찍어보니까 각도가 틀리니까 모양이 틀려지잖아요. 또 빼는 과정에서 위에 부분이 파편이 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찍힌 과정에서 나온 것보다 오히려 이 도구가 빠져나가면서 부서졌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시중에서 볼 수 있는 도구가 아닐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염건령 소장. 측면으로 찍는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치 않은 흔적을 찾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실험과 과학적 시뮬레이션이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도구들을 보시면 벌써 20-30년 된 도구들이겠죠? 이런 도구들을 보시면 기성품이 아닙니다. 그냥 순간순간 대장간이나 간의 수공 형태로 필요한 부분들을 만들어 사용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가능성들이 여러 가지 산계하기 때문에 하나가 확실하다고 특정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문가들은 버니어 캘리퍼스가 범행 도구라고 특정할 수 있는 가능성, 그것이 높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정 기자, 그렇다면은 범행 도구가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주장한 그 글의 작성자는 누구이고 왜 이런 글을 올린 겁니까? 네, 글 작성자에게 여러 차례 취재 요청을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정 기자, 그렇다면은 왜 의문의 상흔들에 대한 범행 도구가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겁니까? 네, 왜 경찰은 그동안 범행 도구조차 알아내지 못했는지 당시 수사 관계자의 증언과 전문가의 분석을 토대로 그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대구 성서국민학교 숱한 의혹과 논란 속 장기 미제로 남겨진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 당시 경찰은 연인원 32만 명을 동원, 와룡산 일대는 물론 전국을 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김영규 전 총경은 수색에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합니다. 경찰 전용 헬기로 한 10바퀴 좀, 5바퀴 좀 돌았어요. 제공비행을 했는데 그때도 담뱃값 하나만 떨어져도 다 보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나무 잎이 안 나기 전이기 때문에 저수지를 다 뭐 9군데나 소방차까지 동원해가 다 푸고 다 했는데 안전사고 말고는 그 이유가 없었어요. 수색도 해봤지만은 경찰 동원해가지고 7개 중대를 그 전투 경찰대를 동원해가 수색도 했지만은 하지만 정작 유골이 발견된 곳은 군부대 사격장이 옆에 있어 인적이 드문 곳. 애초에 수색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근본적으로 거기는 사람이 가는 곳이 다니는 곳이 아니라 그리 수색도 갈 만한 곳이 아니니까 제외돼 뺏기는. 그렇게 11년 만에 발견된 유골. 이것이 범행 도구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벌써 뭐 10수년이 지나서 발견됐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많이 현장에 그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증거들이
훼손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두개골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사건을 좀 더 이렇게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그 대상들, 그런 어떤 증거들이 거의 멸실된 상태에서 지금 꾸려나가다 보니까 점점 더 어려운 쪽으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장 초기 자료에 아주 나이브한 자료를 놓고 진짜 아무런 정치적 아무런 법률적 책임 지지 않게 해준다라고 하고 다시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려움 어렵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없으면 없다. 하고 그리고 정확히 이거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있는 걸 가지고 해야죠. 그럼 이거에 맞는 걸 진짜 어떤 거든 다 일일이 다 비교해서 이거에 대한 당시에 이걸 쓸 수 있는 도구를 거기서 찾아가야죠. 저 하늘에 떨어지는 범인은 하늘에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김영규 전 총경은 지금까지도 아이들이 조난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야들이 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각재 그 겔라성 폭풍을 만났을 때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요 말고는 없어. 내가 봤을 때는 딱 여기야. 요가 제일 기쁘고 그래도 조명이 은신할 수. 그래서 야들이 여기 아까 모이가 있다가 비 피하려고 있다가 저체온으로 죽은 거 아이가 비 맞아가지고. 저체온사라면 두개골에 난 의문의 상흔도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우철이가 바로 그 등지고 등대고 제일 위에 좌상이 있다 보니까 25군데 맞았는 거라. 근데 이거 보다시피 X자 이런 거, 이 소위 선상골절, 이거는 완전 함몰골절이거든. 철원군의 그 두개골에 있는 부합되는 공고가 국과수에서 조사한 바로는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나 과거나 그런 유통된 공고가 없어요. 금속물이 없어요. 그렇다 하면 한말 하면 국가수 그것만으로서도 타살 아니라 하는 증명이라. 사망한 뒤 날카로운 돌이 떨어져서 생긴 상처라는 김영규 전 총경. 그의 주장에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까? 실종 당시 수색에 참여했던 산악구조대원과 유해가 발견된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는 돌이 두개골에 상처를 냈을 것이라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게 전부 청석이라 해가지고 부석돌이에요. 부석돌. 네, 이봐요. 바위가 아니고 만지면 부서지는 이런 부석돌이에요. 돌이 아니고 바위가 아니잖아. 깨지잖아요. 법의학자 이정빈 교수 역시 두개골에 난 의문의 상흔이 돌로 생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절대로 돌 아니에요. 꼭꼭 튀어나온 거예요. 이거는 각이 딱 졌어요. 모든 거는 그 현장에서,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게 돌 맞은 게 하나만 맞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있고 그렇게 나오는 게 여러 개 있고 그러면 돌이 계속 날아가다 이건 좀 그렇지. 묶인 상태로 발견된 아이들의 옷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유골 발견 당시 수사 관계자는 추위에 떨던 아이들이 스스로 옷을 묶은 거라고 주장합니다. 소나무가 있어. 비가 오니까 거기 소나무에 비 안 맞으려고 거기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옷을 묶어놨다 그러는 게 예. 피해자들이 언제 사람 집에 옷 묶어가지고 덮어? 못 덮어요. 상식에서. 그럼 뭐고? 우리가 비 오면 옷을 벗어갖고 머리에 덮어 쓰잖아. 비 안 맞으려고. 통상적으로 비 오면 왜 옷자리 같은 거 벗어갖고 머리 위에 덮어 쓰잖아. 누구든지. 그 기본적인 사람 행위야. 그 행동이야. 그거. 간단한 건데 그걸 가지고 뭘 딴소리 자꾸 해갖고 뭐. 이렇게 안 오고. 묶여있는 옷의 배듭이 말하고 있는 건 무엇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옥매듭이라는 걸로 2번을 묶은 거예요. 한 번 이렇게 돌리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돌리고 그러면 이게 양쪽이 이렇게 십자가가 되잖아요.
이게 보통 사람이 매듭해보라 그러면 다 이렇게 묶거든요. 쓰레기 봉투건 무슨 뭐 끈이건. 주목해야 할 것은 매듭이 묶여 있는 강도라고 합니다. 좀 꽤 힘이 센 사람이 묶은 것 같은데요. 어떤 좀 들어가서. 일단 여기 단단하게 묶여 있잖아요. 양쪽이 좀 볼록하게 오목하게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쭉 당기면 안에 이렇게 여백이 없어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죠. 이것도 그렇게 여백이 별로 없는 걸로 보아서 굉장히 큰 힘으로 당겼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묶은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주장입니다. 유가족들은 당시 유해 발굴 현장에서도 경찰이 많은 증거를 놓쳐버렸다고 주장합니다. 내구를 경찰이 하게 막 파디비는 거고 개구리 소년이 맞다 해가 한국만 그대로 둔 겁니다. 그걸 이제 법의학팀에서 확인한 거죠. DNA가 없나? 아예 검출 안 됐어요? 애들 그런데 상대방께 있어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뭐 옷 소매라든지 옷이라도 뭐 이렇게 끄트걸 떨어졌는데 이거는 그럼 우리 피해자 아들 5명 거이 아니니까 이걸 조사해서 그럼 찾아보자.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두개골에 생긴 의문의 상흔들. 그 의혹이 풀리지 않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전통적인 흉기와 관련된 DB만 존재하고 전통적이지 않지만 흉기가 언제라도 될 수 있는 공업용 도구들에 대한 그런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충분히 확보돼 있지 않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일 큰 약점이었던 것 같다. 그 당시에 만들어진 도구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당시 초기에도 수사를 할 때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이제 가출하거나 집을 나간 걸로 해서 수사를 이제 한동안 좀 방향성을 못 잡았기 때문에 당시 주변에서 있었던 도구나 이런 부분들은 뭐 비교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소정 교수는 두개골 상흔에 대한 분석이 미흡했던 것이 장기 비제가 된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의 두개골이 발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아이들이 그때 수색했던 곳의 뒤쪽 부분에서 발견됐는지조차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이유, 그리고는 이 머리에 남은 이런 그 흔적들이 왜 생겼는지 검증하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 이런 것들이 지금 궁금하다는 거죠. 진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은 그 현장에 든 사람밖에 몰라요. 진실을 이야기하다가는 폭탄 맞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전부 입을 잘 안 열어요. 네, 사망 경위와 범행 도구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세월만 흐르고 있는 건데요. 정 기자, 개구리 소년 사건 영구 미제로 남는 겁니까? 아닙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됐지만 이 경찰은 2019년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유가족들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천원군의 아버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취재진에게 아이들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여기 우리야 우처럼입니다요. 여기 생년월일까지 다 적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호영 한 명은 요 뒤에 있고, 예, 여기 졌는데 이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때 이게 아이들 찾는 있다고 경찰청에서 만들어준 이 포켓용 접는 거. 유가족들은 생업을 포기한 채 수년간 전국을 헤맸습니다.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참. 슬퍼요. 아이 이야기하면은 슬픕니다. 우리가 요 밥상에 앉아가지고 너희가 밥을 먹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한쪽 모서리가 빕디다. 예? 밥에 목구멍이 안 넘어가요. 밤새도록 대문만 쳐다보고 앉았어요. 밤새도록. 혹시나 엄마 아빠하고 차들 옷가 집어가
첫날 만나면 문 열어놔 놓고 기다리도 안 없댔다 그죠? 유골로 발견된 아이들. 그리고 두개골에 난 의문의 상흔. 하지만 실종 당시 수사 방향은 납치와 가출에 집중됐습니다. 아이가 대구의 다섯 어린이를 찾고 있습니다. 철원이, 찬인이, 호연이, 영규, 종식이. 우리가 꼭 찾아줍시다. 같이 공부하고 싶으면 실종된 그해 들어온 제보만 325건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쏟아지는 제보와 목격담은 오히려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경찰이고 어느 형사고 욕심을 다 내는 사건입니다. 이 범인을 잡으면 실제 그 다음날 바로 뭐 특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이 제보를 받다든지 이 참 용의자가 있는데 수사 안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뭐 제보 같은 것도 들어오는 게 너무 해양된 제보라든지 이런 거지. 실제 그 제보를 듣고 아 이건 진짜 우리가 수사할 가치가 있다. 야 이건 진짜 해볼만 하면 이거 범인은 잡겠다 하는 그런 단 하나의 제보가 들어간 건 없습니다. 아들을 납치해 가가지고 그 뭐 옛날에 와 그 저기 새우잡이 같은데 그런데 잡아간 거 아이가 또 아니면 뭐 앵벌이 시키려고 했는가 소매치 아닌가. 그러니까 심지어 말이야 외항선 다 조사다 하고 전국에 특별 호구조사가 다 했잖아. 이 사건만큼 경찰 수사비가 많이 드는 게 없었기라. 경찰 사상 안 해볼 거 없었기 미련 없이 했어요. 근데 다 헛짚었는 거라. 사건이 미궁에 빠지면서 유가족들의 고통은 더해갔습니다. 지난해 영규군의 아버지는 고인이 됐습니다. 대구에서는 김영규 김영규 부친이지 아마 주 고인 됐잖아요. 이름 불리면 아들이 하나둘이 아니고 5명이나 되니까 뭐 같이 모이시면 불리면 대담이라도 하라고 불러고 다니지 뭐. 찾을 줄 알았지. 이렇게는 누가 될지 누가 몰랐지. 종식군의 아버지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철원군과 호영군의 아버지 두 사람만이 아이들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속상하죠. 속상하죠. 그 우리끼리 그 사람들 보낸 데서는 술도 못 먹고 뒷골목에 안 보는 데 앉아가지고 술 먹으면서 오만 욕을 다 합니다. 이 세상을 사실입니다. 자식 잃은 부모가 뭐 속이 없습니까? 이제 놈들 보면은 저 자식들 뭐가 좋다고 술 먹고 뭐 저래 하는가 싶어가지고 안 보는 데서 슬픔을 그렇게 나누고 지냈습니다, 사실은. 의문의 상흔에 대한 범행 도구를 찾지 못한 채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장기 미제로 남게 된 개구리 소년 사건. 유가족들이 다시 희망을 가지게 된 건 장기 미제 사건 중 하나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해결되면서입니다. 민가비용 당시 경찰청장이 개구리 소년 사건에 재수사 의지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저희가 원점에서 요즘 이제 기술도 많이 발달되고 그랬으니까 원점에서 하나하나 다시 그 재수사를 하도록 해서 경찰은 발견 당시 유류품에 대한 감식을 국가수에 의뢰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보고나 발표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화성 사건이 해결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저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미제 사건이라는 거 없어진다. 우리도 희망을 가져야 되겠다.
이참에 또 경찰청장님께서 이 사건을 해결해 주마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고 가지고 2년이 지났습니다. 청장님, 이거 수사 어떻게 할 겁니까? DNA 다 넣었고 흔적이 있어야 수사를 하지. 흔적이 있어야 그냥 해볼게 이런 이야기 좀 이게 막연한 이야기 좀 하지 마십시오. 좀 막연한 이야기. 뭐 데이터가 있어야 되면 데이터가 뭐 막연하게 해보겠다. 아유 좀 답답하십니다 내가. 그래 경찰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그 청장님 오셨는데 뭐 조금 뭐 이러시더라고. 보통 그때 그 당시가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요 굉장히 힘듭니다. 처음부터 꼬여가지고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지난달 22일 철원군의 아버지는 경찰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의문의 상흔이 난 6월의 감정 보고서와 범행 도구를 특정하기 위해 실험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경찰의 답변은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기밀이 노출되면 범인이 도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어 곤란하다는 이유입니다. 난 뭐 이해하기 힘드네요. 뭐 이거 전부 안 된다 가는 게 왜 안 되는지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수사를 더 할 게 있어서 그런지 정말 참 납득이 안 됩니다.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의미한 제보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들어온 대로 저희들 하여튼 아주 꼼꼼하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 확인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몸 깎이고 이래 올라가. 철원군의 아버지가 다시 와룡산에 오릅니다. 오늘은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우리 5 아이, 큰 아이, 둘째, 셋째, 넷째, 크기별로 5명의 아이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31년간의 아픈 기억보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아이들이 잊혀가는 게 더 괴롭다는 철원군의 아버지. 유가족들은 끝까지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요 글대로 뭐 제잘거리면서 새소리도 듣고 편한 쉬라고 그래. 저 금금한 데보다도 여기는 빛도 잘 들어오고 하늘도 잘 보이고 안 좋습니까? 꼭 이 사건 해결하도록 해줬구나 약속을 했는데 그것도 2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이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 이유라도 알았으면은 제일 좋겠습니다. 이유. 진짜 이게 왜 벌어졌는지, 왜 죽었는지 애들이. 네, 정 기자. 유가족들은 고통스러운 나날 속에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만을 기다리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쪼록 경찰 수사에 진전이 있어야 할 텐데요. 네, 경찰은 이 재수사 결정 이후 아이들의 유류품에 대한 DNA 분석을 의뢰했지만 별다른 특이점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 이외 진척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기밀을 이유로 유가족에게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현재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정민지 기자 수고했습니다. 프랑스 범죄학자 에드몽 로카르는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개구리 소년 사건은 2mm의 상흔을 남겼습니다. 그 흔적을 발견하고 분석하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바로 수사당국의 몫일 텐데요. 그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수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의문의 상흔이 빠라는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유가족에게도 우리에게도 개구리 소년 사건은 과거가 아닌 현재 진행형 사건입니다. 탐사보도 7 오늘 여기까지입니다.